아니, 다른 나라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한국은 이렇게 쉽게 한다고요? 여기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에 크게 놀라 어쩔 줄 모르는 한 외국인 여성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로 이 여성은 한국에 대해 이토록 놀라워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의 요가 강사 마리아 헬릭손입니다. 스톡홀름 교회에서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저는 꽤나 성공한 요가 강사였답니다. 5년 전 작은 스튜디오로 시작했던 제 학원은 입소문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어요. 매달 새로운 수강생이 늘어나면서 스튜디오를 2번이나 확장했고 수업은 항상 예약이 꽉 찼죠. 스웨덴 사람들은 요가를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웰빙을 동시에 추구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가에 대한 수요와 인기도 매우 높은 편이죠. 특히 겨울이 길고 해가 짧은 스웨덴에서는 요가가 단순한 운동이 아닌 삶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많은 스웨덴 사람들이 긴 겨울 동안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요가를 통해 해소하려고 하거든요. 저희 학원에도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노년층은 건강 관리를, 젊은 층은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 오십니다. 특히 11월부터 3월까지의 긴 겨울 동안에는 수강 신청이 더 많아져요. 해가 짧아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요가를 통해 위안을 얻고 싶어 하시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요가 강사를 단순한 운동 지도자가 아닌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는 전문가로 인정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요가 강사들은 수강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자이자 동반자로서 많은 존중을 받고 있답니다. 이렇게 요가 스튜디오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이런 글을 쓰고 있냐고요? 저도 이제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제 학원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의 놀라운 기술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방문한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했을 뿐인데 제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려고 해요. 요가 강사로의 성공 이면에는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바로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 때문이었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스웨덴의 날씨부터 소개할게요. 스웨덴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스웨덴의 겨울이 어떤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스웨덴은 위도가 높아서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기후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위치에 따라 날씨가 크게 달라요. 북쪽의 라플란드 지역은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극한의 추위를 경험하고 남쪽의 말메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에요. 제가 사는 스톡홀름은 중부 지역에 있는데 예전에는 겨울철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정도였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자주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곤 해요. 한국의 서울은 겨울에 보통 영하 10도를 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스웨덴의 추위는 그 이상이라 상상하기 어려울 거예요. 더구나 스웨덴의 겨울은 매우 길어요. 11월부터 3월까지 거의 5개월을 겨울로 보내죠. 낮 시간도 매우 짧아서 오후 3시면 벌써 어두워져요. 북쪽으로 가면 아예 해가 뜨지 않는 극야 현상도 발생합니다. 반면 한국은 12월부터 2월까지가 겨울이고 낮 시간도 우리보다 훨씬 길다고 들었어요. 스톡홀름 근교에서 살고 있는 저희는 최근 전에 없던 혹독한 추위를 겪고 있습니다. 평소 겨울철에는 영하 10도 정도가 최저기온이었는데 요즘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아졌어요. 기후변화 때문인지 겨울이 점점 더 춥고 길어지는 것 같아요. 게다가 스톡홀름 지역은 눈도 자주 내리고 하늘은 흐린 날이 더 많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집니다. 한국은 겨울의 날이 맑고 건조하다고 하던데 그래서 같은 온도라도 덜 춥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에 요가 수업을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선생님, 바닥이 너무 차가워요. 매트를 2개 깔아도 추위가 느껴져요. 체어 포즈를 할 때마다 손바닥이 얼 것 같아요. 이런 불평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요가 매트를 깔아도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바닥의 차가움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특히 바닥에 몸을 밀착해야 하는 동작들에서는 수강생들이 제대로 된 자세를 잡기도 힘들어했죠. 게다가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 엄마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에 그만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평소 기름진 음식과 육류를 즐기시는 엄마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추운 날씨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하지만 최근에 에너지 가격까지 급등하면서 난방비가 큰 부담인 상황이죠. 스웨덴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아마 한국의 2배 이상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이용한 난방기구로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난방비를 아끼겠다고 히터 틀기를 주저하시는데 그게 더 걱정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추운 날씨가 심혈관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특히 실내 온도가 낮으면 혈관이 수축되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어서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해야 하는데 라디에이터를 계속 틀어놓자니 난방비가 너무 부담되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요가 학원도 부모님과 생활하는 집에서도 추워진 날씨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난방 방식을 찾아보려 이것저것 알아봤지만 마땅한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웠죠. 처음에는 단순히 스웨덴 날씨의 한계라고 생각했어요. 이 추위를 견디는 게 우리의 숙명이라고요. 하지만 강사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수강생들이 추위 때문에 요가의 진정한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해결책을 찾아 이곳저곳 수소문했어요. 다른 요가 학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건축 전문가들과도 상담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냥 라디에이터를 더 세게 틀어보세요. 바닥에 전기장판을 깔아보는 건 어떨까요? 난방비가 많이 들겠지만 어쩔 수 없죠. 전기장판은 화재 위험 때문에 보험사에서 허가하지 않았고 라디에이터를 세게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호흡이 불편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복잡해진 머릿속을 풀 겸 평소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문득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드라마 속 사람들이 바닥에 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닥에 저렇게 앉아있지? 춥지도 않은 걸까? 스웨덴은 카펫이 깔려 있어도 절대 바닥에 앉지 않거든요. 바닥이 차가운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좌식 문화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호기심에 구글 검색을 시작했고 그렇게 온돌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바닥 난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더 찾아볼수록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2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고유한 주거문화라는 설명과 함께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으로 현대의 첨단 기술로도 이보다 더 효율적인 난방 방식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일반 난방보다 30에서 40%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해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은 온돌이 만들어낸 생활 문화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따뜻한 바닥에서 앉고 눕고 생활하면서 그들만의 좌식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해요. 척추를 바로 세우고 앉아있는 자세가 마치 요가의 기본 자세와 비슷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죠. 요가 강사로서 이런 생활 방식이 건강에 얼마나 좋을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도 찾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따뜻한 바닥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고 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온돌방에서 잠을 자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바닥의 온기가 체온 조절을 도와 숙면을 유도한다는 거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놀라움과 동시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토록 찾던 해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이게 과연 스웨덴에서 시공이 가능한 걸까? 온돌이 아무리 좋아도 한국과 스웨덴은 너무나 다른 환경이잖아요. 건축 방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특히 스웨덴의 혹독한 추위를 온돌이 견딜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죠. 그러는 동안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연일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두꺼운 요가 매트를 깔아도 차가운 바닥 때문에 제대로 된 자세를 잡을 수 없다며 더 이상 추위를 참기 힘들다는 거예요. 선생님, 정말 죄송하지만 날씨가 조금 풀릴 때까지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추운 바닥에서는 요가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매일 이런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5년 동안 열심히 키워온 제 요가 학원이 추위 때문에 무너져가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남아있는 수강생들을 위해 라디에이터를 최대한으로 가동하다 보니 전기요금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재정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국제 요가 워크숍이 열린다는 메일을 받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쩌면 이 워크숍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더라고요. 워크숍에 참여도 하고 한국의 온돌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온돌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망설임 없이 워크숍 참가 신청을 했고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한옥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죠. 그렇게 비행기를 타게 되었고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피곤할 만도 한데 이상하게 설렘이 앞섰습니다. 처음 마주한 한국의 모습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었어요. 특히 인천공항의 자동 출입국 심사대는 정말 인상적이었죠.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 인식만 하면 되는 간단한 시스템 덕분에 긴 줄을 서지 않고도 빠르게 입국할 수 있었어요. 공항 시설도 굉장히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이동하는 동선마다 친절한 안내 표지판이 있어서 처음 방문했는데도 전혀 헤매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동안에는 창밖의 날씨가 궁금했어요. 출국하기 전 한국의 날씨를 검색했을 때보다 기온이 더 낮아져서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하의 날씨임에도 스웨덴처럼 뼛속까지 시리지는 않더라고요. 맑고 건조한 날씨 덕분인지 체감온도는 훨씬 덜 춥게 느껴졌어요. 예약한 한옥 게스트하우스는 서울 북촌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곳이 전통 한옥들이 잘 보존된 동네라고 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정말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기와지붕들이 늘어선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는 솔직히 많이 긴장됐어요.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온돌 시스템에 대한 기대와 궁금증 때문이었죠.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침대방과 온돌방 중에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설임 없이 온돌방을 선택했죠. 제가 이곳까지 온 이유가 바로 온돌을 경험해보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방에 들어가 보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어요. 검색을 통해 한국에서는 실내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평생 해보지 않은 행동을 하려니 몸이 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동안 생각처럼 신발이 잘 벗겨지지 않아 당황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좌식 문화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왔는데도 막상 방바닥에 깔린 이불을 보니 망설여졌어요. 침대 없이 바닥에서 자본 적이 없었거든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하지만 이런 걱정은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치다는 걸 금방 깨달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불 속으로 발을 넣는 순간 온몸으로 전해지는 따스함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고 말았죠.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라고 해야 하나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피로에 지친 제 근육을 부드럽게 감싸 안는 것 같았어요. 긴 비행으로 뻐근했던 허리와 다리가 서서히 풀어지는 게 느껴졌고 마치 누군가가 전신 마사지를 해주는 것처럼 편안해졌어요. 라디에이터의 건조하고 답답한 열기와는 차원이 달랐죠. 첫날 밤 바닥에서 자는 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푹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몸이 너무 가벼웠고 평소 요가를 하면서 느끼던 어깨와 허리의 뻐근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오후에 진행된 워크숍에서 또 한 번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워크숍은 현대 사회에서의 요가와 명상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요가 강사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는 자리였죠. 한국의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스튜디오 전체가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로 훈훈하고 따스한 거예요. 특히 바닥에서 올라오는 포근한 온기는 정말 감탄스러웠죠. 주위를 둘러보니 진짜 반팔 차림을 하고 있는 사람도 보이더라고요. 요가 매트를 깔고 준비 자세를 취하는데 매트 아래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너무 좋았어요. 워크숍을 이끄는 김지윤 선생님에게 물어보니 이곳도 온돌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요가 스튜디오들은 대부분 온돌 난방을 해요. 바닥의 따뜻함이 근육을 이완시켜주고 깊은 스트레칭도 가능하게 해준다고 설명해 주셨죠. 수업이 시작되고 제 예상은 정확히 맞아 떨어졌어요. 따뜻한 바닥 덕분에 몸이 마치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듯했고
평소에는 힘들었던 고급 동작들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특히 바닥과 밀착되는 동작들에서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온 다른 참가자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휴식 시간마다 이 따뜻한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이런 바닥에서 요가를 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네요. 우리 스튜디오에도 이런 난방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겨울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수업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워크숍이 끝난 후에도 많은 참가자들이 남아서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캐나다에서 온 강사는 자기 나라의 추운 겨울 날씨 때문에 늘 고민이었다며 온돌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김지윤 선생님은 온돌 시스템 시공을 맡았던 박민성 주임을 소개해 주었어요. 마침 박 주임이 스튜디오의 정기적인 시스템 점검을 위해 방문해 있었거든요. 박 주임은 우리에게 온돌의 역사부터 현대적 적용 방식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우리 선조들의 과학적 지혜예요. 요즘은 현대기술과 결합해서 어떤 건물에도 적용할 수 있답니다. 게다가 에너지 효율성과 공간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라는 설명은 제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죠. 이런 방식 덕에 요가 스튜디오 같이 넓은 공간에도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캐나다 강사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다른 참가자들도 박 주임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를 정도였죠. 이것도 아마 따뜻한 바닥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고 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박 주임에게 제 이야기를 꺼냈어요. 스웨덴에서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심해진 한파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죠. 스웨덴의 건물 구조가 한국과 다른데 혹시 온돌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박 주임은 제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더니 의외로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요즘은 건식 온돌 시스템이라는 목조 건물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스웨덴처럼 추운 나라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바닥 구조만 조금 보강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이 말에 그만 제 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정말 이게 스웨덴에서도 가능하다고요? 박 주임은 미소를 짓더니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자재는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줄 수 있으며 시공은 현지 난방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스웨덴의 건축 규정에 맞춰 설계도도 제공해 드리고요. 우리 회사는 유럽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대략적인 견적도 내주셨는데 자재비는 예상했던 것보다 비용이 많이 비쌌습니다. 하지만 시공비는 현지 업체와 협력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셨죠. 게다가 난방비 절감 효과를 생각하면 2, 3년 안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박 주임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점점 커져갔죠. 세미나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업체를 방문해 상담도 하고 시공 현장도 찾아가 확인했어요. 물론 박 주임이 시간을 내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제 일에 이렇게 발벗고 나서 주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세미나 기간 동안 부지런히 발품을 팔은 덕분에 다양한 자재와 설치 방법을 눈에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기 시작했죠. 스웨덴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스웨덴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온돌 설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었죠. 마리아, 내가 미쳤니? 그런 동양의 난방 방식을 여기서 어떻게 쓴다고. 아버지는 제 계획을 듣자마자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바닥을 다 뜯어내서 공사를 한다고? 그동안 수업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엄마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친구들의 반응은 더 심했어요. 그 돈이면 최신형 라디에이터를 몇 대를 살 수 있는 거야? 한국은 한국이고 스웨덴은 스웨덴이야. 여기 날씨에 그게 될 리가 없잖아.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는 게 어때? 심지어 은행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습니다. 온돌만 설치하면 모든 일이 순조로울 것 같았던 제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은 느낌이었어요.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비롯해 주변 친구들의 반대에 부딪힌 일로도 충분히 벅찬데 공사비를 맞출 수 없을까봐 머리가 터질 지경이었죠. 여러 은행을 찾아가 사정한 끝에 겨우 공사비의 절반 정도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 적금을 해약하고 엄마가 반대하시는 걸 무릅쓰고 비상금까지 털어서 공사비를 마련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박주임과 화상통화로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준비했죠.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추운 스튜디오에서 수강생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죠. 그렇게 저는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온돌 설치 공사를 시작했어요. 박주임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자재를 공수하고 현지 난방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은 임시로 근처 커뮤니티 센터를 빌려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박주임의 꼼꼼한 조언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공사를 마칠 수가 있었어요. 공사를 마치고 온돌 난방 첫 가동 때에는 너무 긴장되어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난방 조절 장치를 작동하고 얼마 안 있어 바닥에 온기가 느껴졌을 때에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온돌 난방에 반대했던 부모님과 친구들도 모두 입을 떡 벌리고는 바닥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마리아, 우리가 내 판단을 믿지 못하다니 정말 미안하구나.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드디어 온돌 시스템을 설치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마리아,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드디어 추위 걱정 없이 요가를 할 수 있게 됐네요. 바닥이 이렇게 포근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수강생들의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거예요. 추운 바닥 때문에 긴장하고 있던 근육들이 편안해지니 더 자연스럽고 깊은 동작이 가능해졌거든요. 명상 시간에도 더 이상 추위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다른 요가원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가 너무 편해서요. 바닥이 차가운 집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의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요즘은 수업에서 한국의 좌식 생활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런 생활 방식이 어떻게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바닥에 앉으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골반과 허리도 바른 자세를 찾아가요. 소파에 기대 앉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자세랍니다. 학원의 온돌 난방 소문은 수강생의 입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스웨덴의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학원이라고요. 새로운 수강생들이 물밀듯이 찾아왔고 지금은 1년 넘게 대기자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난방비였습니다. 예전에는 라디에이터를 풀가동해도 바닥이 차가웠는데 온도를 설치하고 나서는 난방비가 60%나 절감됐거든요. 처음 투자 비용이 컸지만 1년도 안 돼서 본전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 덕분에 얼마 전에는 스웨덴 국영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어요. 한국의 전통 문화로 북유럽의 추위를 이긴 요가 스튜디오라는 제목으로 방송이 나갔죠. 그 이후로 다른 요가 학원들에서도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데 온돌 시스템 설치와 비용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BC에서 저희 요가 학원을 취재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일이 왔어요. 제 이야기가 스웨덴을 넘어 영국까지 알려진 것이 믿기지 않았죠. BBC에서 취재를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기자들은 스웨덴 한복판에서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을 만난 것에 큰 흥미를 보였죠. 저는 온돌의 장점뿐만 아니라 한국의 좌식 문화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도 열심히 설명했답니다. 취재진이 도착했을 때 저는 스웨덴에서 요가가 가지는 의미부터 설명했죠. 스웨덴 사람들에게 요가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는 것과 긴 겨울과 짧은 햇빛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이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한다는 걸요. 스웨덴에서 요가는 삶의 필수품이나 다름없답니다. 기자들은 온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와 그 효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편안하게 요가를 할 수 있죠. 난방비 절감과 따뜻한 바닥 덕분에 더 깊은 동작까지 가능해졌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는 점도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좌식 문화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한국의 문화는 정말 과학적이에요. 의자 생활로 인한 척추 질환이 많은 현대인들에게 좌식 생활은 코어 근력 강화와 자세 교정에 도움을 줘요. 게다가 따뜻한 바닥은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신진대사도 좋아지죠.
기자들은 직접 바닥에 앉아보더니 감탄했어요. 그들도 이제는 왜 제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자들이 요가와 온돌, 그리고 좌식 문화의 조화에 주목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전통 지혜가 현대 북유럽의 건강 문화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죠.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어요. 이제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거든요. 핀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럽 각지에서 찾아왔는데 온돌의 효과를 직접 경험하고는 다들 놀라워했습니다. 처음 한국 드라마에서 온돌을 발견했을 때는 단순히 난방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찾은 것 같아요. BBC 방송 덕분에 요가 학원은 더욱 바빠졌어요. 하지만 그 즈음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만 거예요. 허겁지겁 달려간 병원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심혈관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네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함께 실내 온도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걱정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바빠진 학원 일로 엄마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저를 자책했어요. 더는 미룰 수 없기에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 동안 집에도 온돌을 설치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도 반대하지 않으셨죠. 많이 놀라신 아버지는 오히려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하자고 하셨습니다. 2주 후 퇴원하신 엄마를 맞이한 건 따뜻하게 데워진 온돌방이었어요.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에게 소파 대신에 바닥에 앉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마리아,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걸까? 엄마는 조심스럽게 바닥에 깔아둔 쿠션에 앉아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나, 이렇게 따뜻하다니. 우리 집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하구나. 처음엔 10분도 못 버티실 줄 알았는데 엄마는 그대로 1시간을 앉아 계셨어요. 평소 소파에 앉아있을 때는 허리가 아프다고 자세를 바꾸곤 하셨는데 이상하게 바닥에 앉아있을 때는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며칠 뒤부터는 엄마가 먼저 바닥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따뜻한 바닥이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된다면서요. 아버지도 처음에는 바닥에 앉는 것에 투덜거리셨지만 어느새 엄마 옆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죠. 우리 집 저녁 풍경도 달라졌어요. 평소엔 각자 소파에 앉아 TV만 보다 헤어졌는데 이제는 바닥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답니다. 마리아, 이상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 저녁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바닥에 앉아있으니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서로 마주보며 이야기하게 되고 무엇보다 추운 겨울에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게 놀랍구나.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이상한 걸 들여온다고 생각했단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구나. 때론 다른 문화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창밖에는 스웨덴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음 달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거든요. 온도를 경험하신 부모님이 한국의 열성 팬이 되신 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심지어 저도 모르는 한국 가수에 푹 빠지셔서는 우리 영웅이를 입에 달고 사세요. 스웨덴에 콘서트 안 오냐면서요. 저는 벌써부터 설레요. 지난 한국 방문에서는 온돌 시공에 대해 알아보느라 제대로 여행을 하지 못했거든요. 경복궁과 인사동을 비롯해 한국의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습니다. 특히 기대되는 건 한옥스테이예요. 처음 경험했던 한국의 진짜 온도를 부모님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는 특히 한국의 식문화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삼겹살을 보시고는 이건 꼭 먹어봐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온도를 설치할 때만 해도 한국 문화에 가장 반대하셨던 분이 이제는 오히려 저보다 더 열정적인 팬이 되셨어요. 이렇게 되고 나니 문득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온돌이 요가 학원의 성공도 주었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었다는 걸요. 온돌 시공에 많은 도움을 주신 박민성 주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는 저희 가족에게 추천해 주실 여행지와 음식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한국 여행에서 만나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웨덴에서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리아 헬릭손의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마리아의 가족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